여러분, 2025년 금융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요. 오늘 이게 대체 뭐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조 5천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무려 2천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벌써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는 건데요. 놀라운 건 이게 진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혹시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디지털 달러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이제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2025년의 스테이블 코인은요, 단순한 화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금융 시스템 그 자체를 밑바닥부터 뒤흔들 아주 중요한 핵심 인프라로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어떻게 거대한 글로벌 전쟁터가 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시장 규모부터 보면요. 벌써 시가총액이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두 개의 거대 플레이어가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더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의 그 느리고 비싼 은행망을 그냥 건너뛰어서요. 국제 송금이나 기업 간 결제를 처리하는 새로운 금융 배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니까 당연히 각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바로 글로벌 규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진짜 거인들의 싸움이 벌어진 거죠. 자,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양쪽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주게 만들어서 달러의 힘을 유지하려는 거죠. 반면에 유럽은 거대한 규제라는 성벽을 쌓아서 이 시장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합니다. 정말 정반대의 접근법이죠? 이런 규제 전쟁의 양상은 시장의 두 공룡, 테더와 USDC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테더, 규제는 좀 신경 끄고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신흥국 시장의 돈줄, 즉 유동성을 꽉 잡고 있는 유동성의 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USDC는 정반대입니다. 철저하게 규제 안으로 들어가서 투명성을 무기로 월스트리트 같은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이른바 컴플라이언스의 왕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전통 금융의 절대 강자, 바로 은행들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을까요? 이게 또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가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어요. 2026년까지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돈이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은행 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제한 있고 수수료 비싸고 복잡하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실시간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에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작동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혁신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가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이 생겨나고요. 더 나아가서 국채나 비싼 건물 같은 실물 자산들을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디지털 관문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속도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시스템 전체에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국제결제은행,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BIS 같은 곳에서 뱅크런이 아니라 코인런이 올 수 있다고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못 믿겠다면서 한꺼번에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죠. 발행사들은 돈을 내주기 위해서 담보로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 같은 자산들을 시장에 막 내다 팔아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 글로벌 전쟁의 무대가 이제 바로 우리 한국으로 옮겨옵니다. 지금 한국은 정말 중요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요. 크게 두 목소리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빨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 뒤처진다. 이게 바로 속도론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섣불리 도입했다가 국부 유출 통로가 되거나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 아주 신중해야 한다. 이게 바로 신중론입니다. 이 논쟁의 가장 깊은 곳에는 결국 그래서 누가 발행할 건데? 라는 질문이 있어요. 금융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은행은 무조건 은행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업계나 다른 금융당국에서는 혁신하려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물밑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KB나 신한 같은 전통 금융 강자들은 글로벌 파트너랑 손을 잡고 있고요. 네이버 두나무, 토스 빗썸 같은 빅테크 도전자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사용자 기반을 무기로 새로운 연합을 만들고 있죠.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걸 신뢰의 철로를 놓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을 서부 개척 시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비례는 마치 증기기관차와 같아요. 세상을 바꿀 만큼 강력한 혁신의 엔진이지만 그 엔진이 안전하게 달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단단하고 표준화된 철로, 즉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결국 앞으로 살아남고 시장을 지배할 스테이블 코인은 명확한 특징을 가질 겁니다. 첫째, 제도적인 안전장치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요. 둘째, 준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규제를 누구보다 먼저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신뢰를 서비스처럼 제공할 수 있어야 하죠.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바로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일부 괴짜들의 투자 대상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와 각국 정부가 주목하는 제도권 금융의 핵심 부품이 되었다는 사실. 이 변화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금융의 모든 것이 이 새로운 디지털 철로 위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략은 또 여러분 자신은 이 새로운 변화의 여정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